주식도 자산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장기적인 투자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안전한 투자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S&P 500이라는 것들, 사실 보면 S&P 500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500등까지의 기업을 하나의 주식처럼 그렇게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그걸 ETF라고 얘기를 하죠.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00년의 역사를 봤을 때, 사실 보면 S&P 500이 상품화된 것은 100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S&P 500 지수를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수익률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8% 정도, 복리로 계산했을 때, 그렇죠. 연복리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많게는 12%까지 연 수익 12%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19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공황도 있었는데, 이럴 때까지는 굉장한 폭락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런 것들을 평균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2, 30년 또는 10년 내에는 당연히 10%를 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P 500에 대해서 눈길을 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보면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지금 2000년 정도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최고로 올라가 있을 때가. 그리고 최저로 떨어져 있을 때가 2002년 정도, 2003년 정도죠. 그리고 전고점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2008년 정도 돼요. 그러면 2000년도에 최고점을 뚫고 그 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최저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2008년 정도, 2008년 정도면 전고점을 회복하게 돼요. 여기서도 좀 전에 확인해 봤던 금같이 아무리 떨어져도 한 8년 정도면 전고점 회복이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폭락이 있을 때에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굉장한 상승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폭등을 하게 되면 폭등의 거의 끝 언저리에서, 폭등의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포에 못 이겨서 매도를 하게 되죠. 우리는 최고점에 사든 아니면 평소에 사든 간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최저점으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샀던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포스럽겠지만 두 가지만을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절대 팔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절대 팔지 않아야 된다. 물론 우리 가족 중에 진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또는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죠. 팔아야 되죠. 그런 자금을 쓰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게 순전히 공포에 못 이겨서 팔게 되는 일들, 팔아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런 폭락의 순간에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여유 자금이 있다면, 그러면 더 매수를 하는 게 내가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최고로 올라갈 때는 언젠가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떨어지고 있다면 언젠가 다시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 두 가지, 폭락을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 팔지 않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산다라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제돼야 되는 것들이 있죠. 주식의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망하면 그걸 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안전한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개별 주식을 선정을 해서 이 회사가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할 수 없어요. 모든 회사는
언젠가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회사는 언젠가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 것처럼 똑같이 회사도 언젠가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망하지 않는 회사를 고르느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S&P 500을 보면 전 세계에서 1등에서 500등까지,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1등에서 500개의 회사의 주식들을 하나의 주식처럼 해서 사는 건데, 그러면 이건 안 망하느냐? 그럼 당연히 안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500등이 501등이 되면 500등 바깥에 있던 게 500등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거는 자동으로 1등부터 500등까지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1등부터 500등까지의 회사들을 모아둔 S&P 500이 망한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망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어요. 1등이니까, 시총 우리나라 1등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1등이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주식이 안전하지? 라고 한다면 삼성 주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총 1등 주식을 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는 거지만, 만약에 다른 주식이 1등으로 올라온다면 그 주식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1등 주식을 사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산 회사가 망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또는 전 세계 자본주의가 망하거나, 이렇게 뭔가 확실한 것들을 잡아놓고 간다면 안전한 투자, 장기적인 투자에 아주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거죠.